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죠. 문 대통령한테 공직자나 인간으로서 지킬 것은 지켰대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인드인가 보죠. 그냥 배신자야. 좋건 나쁘건 이건 배신자라고요. 아니 출마 선언문도 오직 문재인 대통령 비난이었고 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을 이익 카르텔이라고 맹 비난을 했고 원전 관련해서도 수사 외압을 청와대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지금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맞지. 뭐 선거 개입 그 공소장에 문재인이란 이름만 몇십 번 나오게 만드는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형 비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 사람이 건드린 것은 주욱 장관 내하고 월성 원전밖에 더 있습니까? 수사를 이 총장 내내 이것만 했어요. 검찰총장이. 그러네요. 라임 옵티머스 수사는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래놓고 공직자 인간으로 지킬 건 지켰대. 욕지거리하고 멱살 대비 안 했단 소린가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건 진짜 할 말이 아닌 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내가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방송을 그만두게 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 난 참아줬어. 그래서 내가 최소한 우리 울타란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100회 방송을 하게 해야겠다라고 시켰어. 100회가 좀 지나고 나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방송을 태클을 걸거면요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가 방송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다른 방송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어때라고 보냈어요. 나는 푸른한테 잘렸다. 이유도 모르게 잘렸다. 그게 윤석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준 거는 까그리 기억이 없고 자기가 문재인 정부한테 탄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통 그런 관계라면 내가 말을 안 하고 맙니다. 그게 등에 칼을 꽂는 거라고.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어떻게 칼을 꼽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끝까지 안으려고 했던 사람을 모든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몇십 군데 압수수색에다가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청문회 날 말도 안 되는 공소장 갖고 DB를 사퇴시키려고 했던 자가 누군데 인간으로서 공직자로서 지킬 건 지켰어? 그 말 안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면서 청와대에 외압은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다 기록되잖아요. 본인의 발언이. 그리고 우리는 다 기억하는데 본인은 까먹으시나 봐요. 이전 말을.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있잖아요.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만 최소한 나를 키워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이 훨씬 큰 거잖아. 네가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은 대선 주자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권능, 그 권한을 등에 칼 꽂는 짓만 하다가 끝까지 나와서 계속 내가 도리를 시켰다는 거야. 본인도 찔렸나 보지?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웃기는 사람인 거죠. 부동산 가지고도 비난하고 그냥 반문재인으로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저러는지는 충분히 알지만 이미 그거에 실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 되게 무식하다 생각한 게 대통령이 모든 걸 알아야 된다 생각하진 않아요.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장관이 있는 거고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미 안철수 씨가 그런 루트를 걸었다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수 진보 양쪽에서 끌어모아갖고 특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반대 세력들 다 모아야겠다. 근데 자기가 정작 대안을 제시를 못해갖고 그냥 계속 안철수는 그냥 안철수 그 자체인데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이 사례를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 거 보면서 진짜 학습 능력이 없다. 다른 부분들은 검사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학습 능력 없는 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보통의 사람과 양아치 속성의 사람의 차이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90이야. 근데 그중에 서운한 게 한 5쯤 있다고 쳐. 그럼 내가 감수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볼게.
새날 멤버가 아니었으면 먹고 살 만큼 유튜버 못해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일반인 유튜버가 몇만씩 모으기 쉬운 줄 아십니까? 근데 새날 방송 나가잖아요? 그 모든 건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 있어요. 내가 그 방송 키우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구독해주세요를 수백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잠깐 나가고 나면은 등에 칼을 꽂아요. 쉽게 표현하면 인명권자나 인사권자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에 나쁘게도 아니고 문자로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보자라든지 다른 이유로 소위 잠깐 멈추잖아요. 그 순간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딱 윤석열과인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누군가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예를 들어서 최민희 의원이 다른 방송 다 제끼고 새날을 선택하는 경우 있었어요. 네. 나는 최민희 의원이 평생의 은인인 거예요. 이런 분이 새날을 선택해 준 거예요. 분하님, 희두 씨하고 우리는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 나도 푸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은 그 감정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대선을 나오고 싶어도 5년 정도 후에 뭔가 수업을 쌓아서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제대로 했던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지금은 대통령 도전해보고 싶다도 아니고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그래놓고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지킬 거는 지켰다고 말하는 건 양아치라니까요. 여기 이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김동연 전 부총리인데요. 그분은 그만두고 2년 이상을 그냥 야인으로 떠돌았어요. 진짜로 그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전 원장한테 몸담았던 정부와 각 세우는 게 그게 무슨 미래 정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좀 뭐랄까 윤석열 같은 캐릭터를 막 만나다 보면은 더 이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 입장이 내 입장하고 비슷하잖아. 그 속은 어떨까? 말 안 하기 쉽지 않아요. 밖으로 표현 안 하지 이런 이야기를. 잘 때 30분 1시간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만들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아, 그러네. 그거 당해본 사람만 아는 기분이 있어요. 한 맺혔다. 이게 아마 다른 사례일 수도 있지만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인간이 원래 그런 건가라는 생각 저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들이 뭘 홍보하려고 어디 나오게 하잖아요. 특히 푸나님이나 새날이나 이런 채널에. 근데 그걸 알리는 그 중간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건데 마치 이걸로 해서 막 뜨고 나면 내가 원래 잘났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새날이란 채널은 그냥 수단인 거고 난 원래 잘났고 원래 빛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본인이 얻는 건. 이게 지금 윤석열도 비슷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난 원래 잘났고 문재인 정부는 그냥 나를 뽑아준 그냥 정부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정부였어도 난 빛났을 거다. 이런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게 꼭 윤석열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보세요. 다른 캐릭터로. 어떻게 보면 당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아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결국 못 부리친 게 이 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때 뿌리쳤어야 돼. 아니 근데 문제는 본인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마무리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 건 공익이에요 마음이. 근데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졌어. 좀이 아니지. 그 조국 장관 페북을 한번 보세요.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성공을 계속 비는 뭔가를 하잖아. 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여기에 계속 토닥토닥 푸나님 힘내세요. 새날 힘내세요. 힘 안 나요 지금.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힘 안 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는 얘기고. 네. 윤석열 얘기 한번 더 해봐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건 좀 기가 막히더만요.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본인이 검찰을 그만두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민정수석 있잖아요. 한참 막 문제가 있었던 민정수석 있었죠. 그분 말도 하기 싫은데 신현수 민정수석한테 누구는 인사에서 받고 누구는 인사에서 안 받고 하는 것을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박범계 장관 기억들 하시겠죠.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신현수가 막 대노했다는 그 사건.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만뒀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고 검찰총장이 민정수석하고 이미 소위 말하면 인사 뒷거래를 해놨어. 근데 그걸 박범계가 틀어버려서 그만두게 됐다는 논리. 그거는 인사거래 한 거네요. 그럼 검찰총장이 이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분명히 네, 네.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아니 이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원래 공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밀 유지 각서를 써요. 그 직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은 발설하지 않는다고. 네. 왜 이분은 막 발설해? 그러니까 청와대가 월성 원전 수사 등에 대해서 개입했다고 하니까 개입했다는 그 개입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이 한 말이 이겁니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그런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말이냐 막걸리냐. 그렇지 않아도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물었는데 답이 이거라고. 청와대가 인사 개입하는 거 보니까 개입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개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런 그 논리 수준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사인 간에도요. 이렇게 논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 내가 일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있죠. 뭐 일반 유튜버 이야기. 지금은 마음이 풀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사인 간에 어떤 싸우기 시작하면 이준석처럼 싸우는 거 있잖아. 본질을 회피해가면서 말꼬리 잡고 이걸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방식이에요. 정당하게 어떤 논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윤석열이었다면요. 제 대선 나가고 싶어요. 쉽게 표현하면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문 대통령 욕 안 합니다. 정말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서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최소한 내 저놈은 건드리는 게 아니죠. 윤석열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식 같은 거예요.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윤석열을 쓰지 않았다면 지금 윤석열은 없다니까요. 지금 네, 검찰 안 맞습니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 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소위 국정원 시켜서 바지 벗기거나 이런 짓 안 했잖아요. 사춘기라 그런가? 아직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난 윤석열 같은 캐릭터를 싫어하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들 그런 비슷한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걸 좋아. 자기 그런 모습을 좋아. 유유상종. 이 다음이 나다 약간 이런. 참. 어른들도 싫어하시던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어른들은 세상을 오래 살아오셔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대통령을 욕하냐고 우리 어머니 그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취지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검찰 인사에 총장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수사 압력의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저런 논리로 표창장이 유죄된 거잖아요. 맞죠?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논리적이어야 할 검사가 저런 저거는 그 논리야 놀자만 읽어도 안 그런데. 최근에 그 박범계 장관이 역대급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중동이 막 여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사람들 모두 좌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반대 생각은 못해? 내가 임명한 새끼들이 대선에 개입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고 해.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직무유기죠. 네. 법무부 네, 장관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이미 정치 성향을 보여버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자리로 보냅니까? 수사할 수 있는 자리로. 그건 정상적인 거지. 그런 일은 어떤 정권이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 사항을 갖고 이게 탈원전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수사를 해야 돼. 그건 정치 수사거든요. 오기에 북받쳐가지고 장모님 수사 안 하듯이 조국 수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치우친 수사였거든요. 그거를 누가 옛날 박근혜 때 같았으면 바지 벗겼어요. 윤석열 아마 구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귄 여자 이름 다 나왔을 거야.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언론 뭐 짧게만 얘기하면 언론을 보면서 검사는 특수부 검사밖에 없나? 진짜 이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그 형사 공판부 이 밸런스 맞추는 거 가지고도 이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그 내부에 또 윤석열 패거리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유독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따옴표 따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일부밖에 안 보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그때 저는 또 유튜브의 역할이 되게 큰 역할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세상이 진짜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창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은 사회의 흉기입니다. 지금 정현주 사장이 방심위원장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현주 사장이 못마땅해서 조선일보 등이 난리죠. 그런데 조폭 언론이라는 말을 만든 분이 정현주 사장이라서 그래요. 아, 공기가 아니라 흉기. 참. 아유, 오늘 괜히 가봐 먹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아, 윤석열 볼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 밥을 하나 더 드세요. 아, 이따가 이제 저쪽 편집실 가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자주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관계가 아니어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절대 안 했을 짓은 저자가 하면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니까 대화를 받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감사합니다. 푸나님은 그런 사람들. 자,